다음 채권 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병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 이벤트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땠는지 움직임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한 1.4bp 정도 상승한 4.14%까지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는 4.1% 전후에서 계속 등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단기물 금리는 조금 하락하고 장기물 금리는 오르면서 수익률 곡선이 전주보다 조금 가팔라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재료 부재로 주 초반에는 조용한 장세의 흐름들을 유지하다가 4분기 미국의 GDP 발표로 금리 하락 전환을 했었고요. 전분기랑 비교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했지만 월가 전망치는 웃돌면서 채권 시장이 바라는 그림들이 그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월가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다시 주 후반 정도에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기에는 충분히 둔한 흐름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만큼 뜨겁지도 않다는 해석이고요. 국고채 금리는 3년과 10년 각각 4.3bp 그리고 2.8bp 정도 빠졌습니다. 기재부가 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30년물에 대한 공급을 대폭 늘리면서 30년 금리가 오히려 지난주 3.5bp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기재부가 이제 이번 2월 달부터는 14조 원 규모의 국고채 경색 입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 중에 30년물 발행이 3조 7천억 수준으로 교환 물량까지 고려하면 4조 원이 넘는 물량들이 발행이 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초단기 구간들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 동향을 알아봤는데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키워드로 한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채권 시장의 차기 고민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번 주 지금 1월달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무엇이 될지를 조금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네, FOMC 관전 포인트도 좀 궁금하고요. 이 FOMC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연초부터 미국 국채 금리는 방향성을 빠르게 전환했죠.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전망도 꺾였고요. 고금리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지 물가 관련 이런 주요 지표의 채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10 정도에서 계속 등락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채권 매수자들의 부담들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약세 배경 중 하나는 금리나 시기에 대한 전망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기본적으로 올 한 해 디스인플레이션의 팩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두들 공감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 전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사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이 결국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완만한 고용 둔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는 지금 3월보다는 6, 7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다른 과거의 인하 사이클과는 다르게 지금의 인하 속도 자체가 올해 느리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 정책금리 수준도 과거 금융위기 같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촉발되지 않는 이상은 금리 자체의 수준 자체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 금리 하락을 앞으로 제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정책도 정책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QT 종료라든지 감속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가 중요했을 것 같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 미국의 단기 금리 지표 중 하나인 SOFR 금리의 변동성들이 일시적으로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12월 FOMC에서 QT 감속 논의의 필요성들이 언급된 점 고려했을 때 시장은 대체적으로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QT 종료를 예상하는 분위기이고요. 지금 연준의 보유 자산과 QT를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의 지금 보유 자산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로 4.4조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현재 기준으로 8.78조까지 늘어났었고 SVB 사태 이후로 그리고 1월달 기준으로는 7.67조까지 재축소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19년도 과거에 연준의 1차 QT 종료 부분에 가까워지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자금시장에 큰 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시장에서는 QT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과거 사례를 조금 비춰봤을 때 결국 연준의 QT를 종료하게끔 만드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과거처럼 단기 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등하는지 유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대표적 단기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SOFR 금리의 상승 압력은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해서 지금 레포 시장에서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하면 상승하게 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작년 말에 SOFR 금리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떴지만 지금 최근에는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연준이 조금 바쁘게 QT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준입니다. 지금 연준이 현재 QT 속도를 연말까지 유지한다면 지준 규모는 지금 3.5조 달러에서 연말 3조 수준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적정 지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적정 지준 수준을 대략 2.2조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적정 지준 수준까지 여전히 지준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나눴다는 점에서 또 역시나 연준이 급하게 QT 감소를 서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월달 FOMC에서 QT 감속과 관련돼서 추가 의견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과거랑 다르게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기준의 규모가 과거 대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QT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QT 감속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면 빠르면 3월에서 5월 정도에 QT 축소 일정들이 발표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6, 7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좀 단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확실히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단기 금리가 많이 빠지겠죠. 단기 금리의 빠른 하락 그리고 2년과 10년 커브의 역전 역시나 정상화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예상과 다르게 QT 감속과 관련된 얘기들이 미제시된다면 당연히 연준의 피보 시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도 지연될 가능성들이 커 보이고요. 그만큼 미국 피보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의 정체 국면 역시 연장될 가능성들이 커 보입니다. 지금 QT 감속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 SNS에 올린 내용을 좀 보면은 그 역시도 지금 PC 물가지표수가 2%대로 나왔고 이것이 실질 금리 상승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가 좀 더 나와야 된다라고 이런 내용의 글을 좀 올리기도 했던데요. 아직까지 국채 시장에서 이 부분이 선반영돼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4% 초반에서 그대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된다면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일단 PC 자체는 2% 후반으로 찍히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P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올해 상반기에 과연 2%라는 물가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주 주말에 터졌죠. 미국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우려들이 지금 다시 재촉발되다 보니까 유가 상승 흐름들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유가 상승세가 올해 1분기 내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재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채권시장에 반영된 금리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과 반대로 만약에 1월달 FOMC에서 파월 의장 입을 통해서 조기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그런 힌트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완전히 반전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QT 감속 얘기까지 보완이 된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은 4.1%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변곡점 만들면서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 전략까지 함께 좀 알려주셨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이번 FOMC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직은 4% 초반에서 다소 좀 눈치를 보는 채권시장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된 힌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 금리가 빠르게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인플레가 꺾인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